11번 문제는 정신 좀 차리셨나요? 네. 아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공법이 2차 과목이다 보니까 1차 과목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들을 투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양을 줄여줘야 돼요. 공법에서 공부하는 양을 줄여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누가요? 공부하는 분들이요. 이상하게 짜증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법이나 학개론이 한 2시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민법 선생님하고 학개론 선생님은 수험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법이 2시까지 강의하잖아요. 짜증나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꾸만 1교시부터 뒤에 언제 끝나지 이거만 이래요. 그래갖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유능한 공법 선생님들은 수업을 일찍 좀 끝내줘요. 공부하는 양을 상당히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또 학원 원장님들이 싫어해요. 그래도 이 공법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 힘들어하는데 너무 일찍 끝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신경질을 내요. 하여튼 공법 선생님은 완전히 박지래니까 좀 늦게 끝나면 수강생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좀 일찍 끝나면 또 원장님이 이만큼 입 나와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감하게 하는 거죠. 그쵸? 양을 줄여주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줄여준 것도 잘 몰라요. 그쵸? 양양양거려요. 그래서 11번 토지 부담률입니다.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자, 면적식이에요. 토지 부담률은 자 갑니다.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에서 토지에서 맞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 면적 그게 토지 부담률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류지 면적의 비율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에요. 근데 평균 토지 부담률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시행자 소유가 되는 것들을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지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오는 거죠. 자, 원칙 요거는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 50%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정권자가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 얼마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조건에는 다른 조건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조건이 없으면 몇 프로 넘으면 안 된다고요? 50%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몰라도 4번, 5번에다 답 쓰면 안 된다고요. 그쵸? 그쵸?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게 잡았을 때가 몇 프로예요? 50%. 그쵸? 그러면은 50%가 답될 확률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다고 40% 하면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다 찍는 거예요? 답은 거기다 찍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쵸? 근데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얼마죠? 20만.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토지 면적 시행자 소유죠? 얼마라고요? 2만. 시행자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 만. 그러면 3만을 위아래에서 빼줘야죠? 됐죠? 그러면 17만 분의 얼마 분의요? 17만 분의 7만 6,500인가요? 네? 3만을 빼줘야 되니까 10만 거기에서 곱하기 100이죠? 네. 그러면은 17을 7만 6,500을 765를 17로 나누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7, 4, 45% 우리가 대충 잡았으니까 7, 4, 28, 68, 85니까 7, 맞네 45%. 답은 몇 번이라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뒤에 똑같은 문제가 기출문제 나온 거니까
빨리빨리 가면 돼요. 환지계획 구역 면적이 얼마예요? 120만. 보류지는요? 60만. 채비지나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토지 부담률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지워버리면 돼요. 걔 고려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만 위아래에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 10만 분의 40만. 몇 프로입니까? 40% 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됐냐고요? 60%에다 답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50은 좀 그렇잖아요. 항상 50보다 앞에 있는 거에 답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13번도 문제 나왔는데 가봐요. 환지계획 구역 면적이 얼마예요? 10만.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은 2만. 보류지 면적은요? 그쵸? 그러면 8분의 4. 몇 프로입니까? 50. 얘는 또 딱 50%네. 좀 야박하게 냈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14번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토지 부담률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토지 부담률이 뭔지 알죠? 가봅니다.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는 거예요. 누가 산정한다고요? 시행자가. 아까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산정하는데 원칙 몇 프로를 초과하지 말라고요? 50%를 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부터 갑니다. 다 아는 거니까.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예요. 도로 부지니까 공공시설 부지니까 보류지죠. 예.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제공한다? 오예요, X예요? X지 여러분. 토지 부담률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잖아요. 네? 그럼 이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죠. 이거 벌써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도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 근데 이 도로 설치할 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 전체적인 걸 모르더라도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을 알면 2번, 니은번 지문이 틀렸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토지 부담률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됐죠?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은 60%를 초과할 수 있다. 70%로도 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다. 맞죠? 네. 15번입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죠. 틀렸네요.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환지계획 변경해야죠.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뭐 해야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금전으로 청산해서 변경하는 건 경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 없이. 동의받은 거 없잖아.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한다고? 필지별로. 신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이거 틀리면 시어머니처럼 신경질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계속 그 논리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3번이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뭐를 쓰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쓸데없는 권리죠. 언제 소멸합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음날 들어가서 틀린 거죠. 자, 환지 예정지입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이유는 용의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 얘기고요. 도시개발 사업비용 충당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종전토지 사용수익 금지되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틀렸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토지 있죠? 이 토지는 장애물을 제거 변경해 줘야 될 시간을 벌어줘야 되겠죠?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7번입니다.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주문 좀 알아두고요.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 기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잘 좀 알아두시고,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다. 3번이 틀렸고, 당사자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해서 그날로부터 당해 토지 당해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18번 똑같은 얘기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 권리관계가 사용수익권이라는 게 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채비지 용도로 지정되면 처분도 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환지 예정지 지정에 의한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 건든다 안 건든다? 안 건든다. 무슨 권한만? 사용 수익권. 이 뭐 1번부터 읽어 내려오는데 5번에다 다 못 쓰면요. 그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19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많이 나오네. 일단은 감정가격 구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니까 틀렸고, 환지계획 고려할 때 적응한지죠. 위치는 물론 지목도 고려해야죠.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지.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X.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해서 그날로부터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돼요. 15일이 틀렸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당사자는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해야 되겠죠. 자, 권리 포기로 인한 손실은 시행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20번 틀린 것은 환지 계획은 적응한지 해야죠. 필지별로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등은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고요.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되고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3번은 오해의 X예요. X. 자, 4번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로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잘 알아두시고. 5번 종전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환지처분 절차인데 작년에 저쪽 정비법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 절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지 처분 절차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얘네들은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먼저 공사 완료 공고부터요.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요. 그리고 이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요. 그래서 이 절차가 선행된다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그래서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들 간에 여기에서 정한 대로 사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합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정권자에게 뭘 받고? 준공 검사를 받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 해주는 거예요? 환지 처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뭐하면? 공고하면 언제? 다음 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종전토지로 본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22번이에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공고를 간보 또는 공보에 해야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해야죠. 자, 요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자, 그러면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하겠죠?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 내역도 포함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5번. 이렇게 공고만 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공고일 언제? 다음 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종전토지로 본다. 요 두 문제 다 기출 문제예요. 근데 22번 문제를 잘 알면 되죠.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 거죠. 환지 처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행정청인 시행자가 채비지나 보류지를 처분할 때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대로 처분하면 돼요. 국가 지자체에 재산 처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요.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에 의해야 합니다. 얘가 맞고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로 종전에 있던 권리가 이전되는 거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시행규정 정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가 관리해 준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만약에 여기 사용수익을 정지시켰어요. 사용수익을 정지시켜서 사용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업 중간이죠. 그럼 이날로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 중간에는
누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시행자가 관리를 해줘요. 근데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이 끝나면 시행자는 끝난 거 아니에요. 사업의 완료로 공공시설이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그럼 이 공공시설이 관리청에게 기속될 때까지 이 공공시설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사업 끝났는데 시행자가 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는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24번입니다. 아유, 지겨워 죽겠네. 1번.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나는 때, 종료되는 때 소멸.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이 틀렸고요.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고 청산금도 다음날 확정되죠. 25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로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건 환지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지역권도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고요.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고 청산금도 다음날 확정되죠. 26번.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하면 임차권자 동의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공고된 날 다음 날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 한 거죠. 가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야 되고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되는 거죠. 얘가 맞죠? 그래서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인데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답은 4번이고요. 똑같은 문제 7번. 환지를 정하거나 증환지 감환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거 환지 부지정한 건 가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라. 그게 청산금이고요. 2번 3번은 환지 부지정한 거죠. 환지 부지정한 건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맞고요.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틀렸고요.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죠. 채비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행자는 비용 충당, 경비 충당,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자, 2번에 의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조성토지 등, 근데 뭐는 제외된대요? 채비지는 제외됩니다. 조성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채비지는요, 사용 허가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번이 틀렸죠. 시행자는 준공 전에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답이 잘못된 거예요. 5번으로 바꾸셔야 되고 29번 나오네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거기다 줄 쫙 거놓으면 되죠. 그거 알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됐나요? 자,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14일 안에 환지 등기해야 되는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해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어떤 거냐면 28번에 3번이에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있죠? 요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체환지 처분 아까 배웠죠? 언제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근데 공고가 있는 날 오해의 X예요. X.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집은 취득하는 거죠.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사업 오 번 갑니다.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사업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해 줄 수 있다. 이건 위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 공급자와 지중선로 설치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 그려주면 이거잖아요. 원래는 전봇대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우리 보기 싫으니까요. 우리 그냥 공동구 설치합시다. 공동구 설치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읍시다. 부탁합시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2분의 1씩 내는 거예요. 각각.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 무슨 방식으로 한대요? 전부 무슨 방식?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거죠. 아, 이자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들한테 좀 혜택을 줘요. 이자들이 3분의 1을 내고 이거 설치하는 사람 있죠? 이자가 3분의 1을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갑니다. 3문제 남았으니까 힘내세요. 참 내가 진짜 아주 목이 다 아파요. 목이 다 아파. 예? 도시개발 채권이죠? 조합 오해요 X예요. 누구 나와야 돼요? 시 도지사.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 오해요 X예요. X. 뭐 나와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또는 도시공계획 실효 사업에 드는 비용 마련이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자, 채권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누구의 승인 받아야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좋아요.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정한데 왜 X예요? X. 시도 조례로 정하면 돼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자, 5번 하나 알아두면 개발행위 허가로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 거기에다가 줄을 거놓고 알아두시면 돼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번 갑니다. 도시개발 채권 틀린 거. 지자체장 누구라고요?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딱 맞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고요. 소멸시효는 원금은 이자는 답은 2번이고요. 얘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요.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죠.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고요? 시도 조례. 5번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 수용대금 그쵸?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 됐나요? 사업 비용 개발사업 비용 됐어요? 자, 조합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죠? 누구는 시도지사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고요. 토지상환채권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채권 발행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받아라. 맞죠?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이자는 이거 어떤 거에 소멸시효예요? 도시개발 채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아유 좋아할 줄 알았더니 갖은 인상을 쓰면서 그래도 끝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130문제 이상 넘게 풀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6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20배수 이상을 다 풀었어요. 됐나요? 예?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여기에 있는 문제만 잘 뭐하면 정리하면 웬만한 거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에 가셔서 문제를 푸는데 답 찾고 그러는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답 어차피 뒤에 계속 반복되잖아. 무엇이 반복되고 걔네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내야 되는지만 딱 알고 나면요 문제는 항상 거기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요거 가기 전에 이거 써준 거 아시죠? 이거 알겠어요?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딱 써보고 됐나요?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들만 잘 좀 정리해 보세요. 국회법 12문제 중에 10문제 맞히고 이제 개발법도 했으니까 6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춰야 돼요? 5문제는 맞춰야지. 4문제 그러면 안 되지. 130문제나 풀어줬는데. 그래 안 그래요? 다음 시간에 정비법도 문제 되게 많아요. 됐어요? 같이 중복되는 거 되게 많으니까 정리해주면 다음 시간까지 정비법까지 딱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공부를 하시잖아. 그럼 공법은 무조건 되고 50점이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다 이제 건축법 딱 들어가는 순간 70점 맞는 거지. 자,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힘내시고, 날씨 더운데 에어컨 틀고 주무시다가 감기 걸리지 말고요. 감기를 걸리더라도 꼭 화요일 날 걸리세요. 네, 금요일 날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